한국전쟁이 끝난 뒤 1955년에서 1963년 사이 태어난 세대, 바로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이 세대만 무려 730만 명,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서는데요. 올해 나이 54살에서 62살로 속속 은퇴자 대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과거 한강의 기적을 일군 우리나라 산업화의 주역이었지만 이제는 고개 숙인 아버지란 말로 더 많이 불리는 게 현실입니다.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폐지를 줍는 노인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소일거리 삼아 폐지를 줍는 것이 아니라 상당수가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OECD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7%를 넘어 노인 2명 중에 1명이 빈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1위입니다. 의지할 자식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를 부양하기 어려운 처지인 노인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북 마을방송 마을은 지금, 오늘 사회를 맡은 이상림 마을 PD입니다. 네, 오프닝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오늘 주제는 노인 복지와 일자리 문제인데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4%가 65세 이상인 이제 이미 고령 사회에 들어갔고요. 그런 2040년에는 42%가 노인인 초고령 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따르는 노인 복지시설이나 일자리 정책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그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패널 분들을 앉은 자리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성북노인복지관 복지과장 이재남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북구 마을 PD 오영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북 시니어클럽 관장 김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북구 주민 패널 김정숙입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 중에 마을 방송 패널로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먼저 지금 노인 종합복지관과 시니어클럽 두 기관에서 나오셨는데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를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먼저 저희 성북 노인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에서 서울시로부터 그 운영을 위탁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전문 노인 여가복지시설입니다. 저희 복지관은 성북구 종암동에 위치해 있고요. 지난 1999년도에 개관해서 올해로 개관 19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17,000명에 가까운 어르신들이 회원으로 등록되셔서 이용하고 계시고요. 저희 복지관은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먼저 저희 복지관은 모두 함께 신나는 몸, 또 즐거운 마음, 재미있는 생각으로 어르신이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라는 미션과 어르신이 행복한 삶을 디자인하는 지역복지 파트너라는 비전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의 주요 사업으로는 상담사업, 그다음에 사회교육, 재가복지, 또 기능회복, 고령자 취업 알선 및 어르신 일자리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다 활기차고 더 안정 있는 그 노후 영위하기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는 물리치료실도 있고 또 물리치료사도 계셔가지고 어르신들의 건강도 체크가 되고 또 바둑 두는 데도 이렇게 넓게 있어서 많은 분들이 바둑 두시고 하시더라고요. 또 1층에는 일자리 관련된 정보를 드리는 사무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리를 관련한 그 직원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준비가 꼼꼼하게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북구에 그런 기관들이 좀 충분히 있는 편인가요? 성북구에 그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시설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포함해서 한 5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저희 노인복지관과 또 올해 새롭게 개관한 성북 시니어클럽 그리고 기름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성북 시니어클럽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시니어클럽은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노인 인력 일자리를 창출,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전담 기관입니다. 노인 인력 활용 교육 훈련 및 지역 연대 기타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저희 성북 시니어클럽은 2018년 6월 11일 사회복지법인 개영복지재단에서 성북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현재 안암 5거리에 그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불명가 쪽에 공동작업장 그렇게 2개소의 그 환경적인
그 사무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5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띵동 아파트 택배 사업, 그리고 작업장, 그리고 꿈나래 돌보미 사업, 다모아 자원, 학습 준비물실 선생님 등 이상 5개 사업을 현재 열심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성북 시니어 클럽은 올해 6월에 오픈을 해서 이제 8월부터 일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고 굉장히 열심히 지하철에서 어르신들 만나서 홍보하고 하는 걸로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안암동에 있는데 찾아가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이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마을은 지금 PD 분들이 어르신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했을 때는 뭐 불편한 지하철 시설이나 뭐 충분한 여가 활동할 것이 있을까라는 그런 좀 가벼운 주제로 시작을 했었는데 인터뷰를 하고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 노인 빈곤이나 노인 일자리 문제, 노인 생계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제가 좀 이 정책들이에서 좀 많이 개선돼야 될 것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먼저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전반적인 노인 복지에 대해서 이재남 복지 과장님께서 그 성북구의 노인 인구와 또 복지관, 경로당 현황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총 인구수는 한 5,100만 명 정도 되고요. 이 중에서 60세 이상의 노인 인구수는 1,1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총 인구수는 약 980만 정도 되고 서울시의 60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약 200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성북구는 총 45만 명의 그 인구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중에 60세 이상의 노인 인구수는 약 9만 6천 명으로 약 21.3%의 인구 대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노인 그 노령화 지수를 나타내고 있는 지수는 65세로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통계 자료에 이제 60세 이상의 자료가 좀 나와 있어서 제가 확인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자료는 성북구 공공 데이터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복지 시설 현황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시설들 중에서 특히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시설은 노인 여가복지시설로 분리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노인 여가복지시설 수는 총 6만 7천여 개가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노인복지관 수는 약 634개,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로당 수는 6만 5천 개,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노인교실 수는 1,356개 정도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노인 여가복지시설은 분류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노인 여가복지시설의 수는 총 3,816개가 되고요. 이 중에 노인복지관, 여기서 말씀드린 노인복지관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까지 포함한 수를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81개, 또 25개구 평균으로 하면은 구당 한 3개 정도의 노인복지관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서울시 경로당 수는 3,363개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서울시 25개구 평균을 따지면 약 구당 153개 정도의 경로당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비율을 봤을 때 성북구 노인 여가복지시설은 총 176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규모 노인복지시설까지 합치면 복지관이 5개 정도 있고 성북구 경로당은 2017년 기준으로는 161개인데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는 2018년에는 164개소까지 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주 꼼꼼하게 자료를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 노인 인구 대비 복지관 경로당 그 수는 적당한 것인가요? 그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에 관련 설치 기준에 따르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면적과 지역의 노인 인구수에 따라서 이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보통 서울시에는 구당 1개 정도 노인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또 구의 특성이나 구의 노인 인구수에 따라서 뭐 서초구나 강남 같은 경우에는 2-3개씩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구당 1개면 너무 작은 숫자 아닌가요? 사실 적은 숫자죠. 지금 성북구나 여러 서울시의 노인 인구수에 비하면 구당 1개는 좀 작은 수인데요. 이제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들도 각각 이렇게 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면은 어느 정도 숫자는 된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늘어나는 어르신들에 비해서는 좀 적은 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도남동에 살다가 정릉에도 살고 하는데 근처에 성북동이나 보문동, 그 도남동에도 경로당이나 복지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 뭐 이런 식이 이렇게 있어서
네, 시설이 좀 부족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래도 성북구 관내 경로당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64개소가 있고 네. 각 경로당은 그래도 성북구 각 동마다 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센터는 성북구 을 지역 쪽에 네. 좀 많이 편중되어 있어서 아. 갑 지역 쪽에는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최근 올해 보문동 지역인가요? 그쪽에 노인복지센터를 위한 기공식이 얼마 네. 전에 있었고요. 보문동. 그래서 이제 갑 지역에도 이 노인복지센터가 뭐 내년 정도는 아마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많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우리 김순영 성북 시니어 클럽 관장님께서는 이런 지금 전반적인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듣고 싶어요. 일단은 서울시와 성북구의 그 노인복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 네. 간략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르신 중장년이 편안한 안심복지라는 모토로 나이 드는 것이 두렵지 않은 서울, 그리고 어르신 복지 혁신을 중점으로 해서 편안하고 쾌적한 어르신 안심 환경을 구축하고,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 미래 세대 50+ 지원을 강화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신개념 여가 복지 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북구는 어르신 행복도시 성북이라는 우리 성북구 주민분들께서는 많이 익숙하신 그런 모토로 어르신 정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조성하고요. 그 어르신 복지 정책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보편적 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안정적인 어르신 복지 건강 증진을 위한 균형 잡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에 중점적으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정책은 그런데요. 우리 제가 주민 패널로 섭외를 부탁드렸던 김정숙 선생님께서 주민 패널로 나오셨는데 알고 보니까 사회복지 정책을 공부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전문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이런 성북구의 이런 노인 정책, 복지 정책,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 성북 이렇게 이제 모토를 가지고 하는데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피부로 와 닿으시나요? 지금 제가 정책적으로 많은 것을 밝히기는 그렇고요. 오늘 이슈에 따라서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보면 100세에서 120세 세대를 지금 살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의학이라든가 사회가 발달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오래 살고 있는데 이 어르신들에게 과연 이 긴 시간을 어떻게 여가 활동을 하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되냐, 이 문제점이 굉장히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 어르신들에게 노인 일자리를 줘야 하는데 저도 지금 현재 나이가 거의 60이 넘었고 시니어에 들어섰는데 아직도 저는 할 일이 너무나도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찾아보면 그다지 일거리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에 흔쾌히 제가 나와서 할 얘기가 있어서 나와 있습니다만은 어르신들은 지금 현재 경제적인 욕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내가 자녀들한테 용돈을 뭐 한 10만 원이고 20만 원이고 받는 것보다는 내가 정말 어디 가서 단돈 얼마라도 벌어서 쓰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어르신들이 많이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것을 누가 이것을 욕구를 채워줄 것이냐, 그러면은 정부의 도움이 없이는 어렵다 이거죠.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어떤 이런 어르신들의 상실감, 사회적인 상실감, 또 심리적인 상실감, 이러한 것들을 소외된 것을 찾아주는 것은 우리 정부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또 여러분들이 나와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성북구 종암동의 이재남 과장님께서 굉장히 데이터 분석을 잘해 오셨어요. 그 분석에 따라서 보면 정말 어른들에게 단돈 얼마라도 지어줄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시급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아유, 그냥 속 시원하게 어르신의 생각을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성북구 사시는 어르신 인터뷰를 좀 했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은 시니어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몸과 정신이 다 건강하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무의미하게 놀고 있기보다는 생활에도 보탬이 되고 이래서 일자리를 찾고
고자 하는데 도저히 일자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도 이래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다 마을에 이렇게 앉아서 대화를 하다 보면 다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일자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내는 생활이 어렵고 살기는 힘든데 어떻게 해서든지 한 푼이라도 벌어서 보태려고 하는데 도저히 어디 뭐 홍보가 돼 있는 것도 없고 일자리 있는 것도 없고 해서 그래 연세 드신 분들한테 여쭤봐도 다 일은 하고 싶고 일자리를 찾고 싶고 우리 성북구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일자리를 좀 만들어 주셔서 우리 노인네들이 힘들지 않게 그래도 기초 생활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원하고 있는데 우리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뭐 일자리를 구해야 되겠는데 일자리가 나이 든 사람한테 마땅한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 좋은 데 있는가 서울시에서나 구청에서 어디 일자리가 있으면은 어딘지 가서 한번 움직여 보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젊어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에서도 보셨다시피 이제 내가 여가 생활을 좀 보람 있게 하고 싶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또 생계를 위해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없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뉴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인 빈곤이나 이런 노인 자산에 관련한 문제들이 많이 대두가 되는데요. 이런 건 그리고 이제 길에 보이면 폐유지를 주시면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이거 사회적 시스템의 문제인가요? 이거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네. 일단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사회적으로 소외계층으로 좀 분리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따라서 이 어르신들이 여러 세대를 거쳐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나 여러 가지 것들도 변해가고 있지만 지금은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 참여는 어르신들이 이러한 다양한 뭐 봉사활동이나 아니면은 뭐 노인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 같은 곳에 이용해서 뭐 여가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들도 있지만 아까 방금 계속 나왔던 것처럼 일자리, 어떤 경제활동을 통해서 사회에 참여하는 것들도 사회 참여활동으로 볼 수 있고 굉장히 큰 영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최근 저희 복지관에서도 그 자체적으로 조사한 그 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따르면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것들 중에 가장 1순위는 일자리 관련된 욕구가 제일 높으셨고, 그 다음이 여가와 관련된 욕구였거든요. 그만큼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통한 사회 참여 활동을 굉장히 희망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알 수 있고, 또 그러한 사회 참여 활동이 이루어지면은 자연스럽게 여러 사람들과 같이 만나게 되고 교류하게 되고 또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보다는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과 소통을 통해서 정서적으로도 더 많이 안정될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노인의 그 자살을 네.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어르신들에 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더 많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뉴스나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본 것처럼 저희가 이제 반박을 할 수 없다. 찾으려고 하는데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고 일자리가 부족하다라는 거는 이미 팩트고 기본적인 사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현실이 그런데 오영희 PD님은 지금 이제 마을 방송에서 이렇게 마을 PD로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뭐 어떠신가요? 뭐 만족하고 계시고 이제 시니어의 삶을 시작하신 거죠? 네. 저도 이제 오랜 동안 이제 병원에 근무했다가 이제 퇴직을 하고 나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있나 하고 다른 데 가보니까 이제는 나이에도 걸리고 갈 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관심이 있었던 이 영상 미디어 쪽에 관심이 있었었는데 어떻게 건너 성북 마을 PD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게 됐었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재미도 있고 만족도도 좋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멀리 이제 내 노후를 생각해 봤을 때는 이게 그냥 즐거움만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수익도 창출될 수 있는 그런 게 같이 연결이 되면 훨씬 더 좋지 않겠나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무엇을 할 때 재미있게 여기저기 뛰어다니기는 하는데 주머니에 들어오는 거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일자리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저처럼 이제 재능을 이제 기부하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이제 항상 이렇게 자원봉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좀 일자리 창출에 의해서 생계형도 같이 병행될 수 있는 그런 게 얻을 수 없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를 오늘 좀 얻고 싶습니다. 네.
또 이제 일자리 특화된 성북 시니어 클럽의 어르신 일자리 특화된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네. 아까 어르신들 인터뷰부터 우리 패널분들 말씀까지 또 쭉 종합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욕구가 지금 현재 시스템이 됐건 간에 그 지역 여건이 됐건 간에 그 욕구를 사회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저희 기관의 목적성을 생각해 보면 비록 올해 그 개관한 지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저희 기관이 가야 될 방향도 점점 가시화가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어르신 아까 욕구 이제 활동하시고 싶고 이제 가지고 계시는 게 있으신데 일자리를 못 찾고 계신다는 그 말씀을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게 아니고 쭉 들어왔고 또 고민을 해왔던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물론 일자리도 중요하고 정책도 중요한데요. 근데 저는 그 가장 좀 더 근본적인 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 은퇴 후에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근로나 노동에 대한 가치가 사회적으로 합당하게 평가되고 있는가? 예. 그 말씀은 우리나라의 이제 그 노동에 대한 편견이나 네네.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리고 아까 우리 주민 패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그 전문적인 그 직업을 가지고 또 은퇴까지 해오셨는데 은퇴를 하시고 나서 그 전문적인 그거를 재능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보수로 나눠줘야 되는 어떤 그거를 기본적으로 그 생각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비단 우리 패널 분뿐만이 아니고 아마도 대부분의 어르신들께서는 일로 인한 소득 활동보다는 본인께서 가지고 계시는 거를 봉사나 그런 활동으로 나눠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본인의 어떤 봉사 의지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에서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역량과 능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계시다라는 생각도 쭉 들어왔습니다. 마을 PD 분들이 일을 하시는 분들을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네, 영상을 좀 보실게요. 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노후의 삶에 대해 고민을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어르신들을 찾아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찾아가 여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성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요즘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 다양한 일자리들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일자리 소개 좀 부탁드려볼까요? 네. 저희 일자리 중에서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크게 3개로 분류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공익 활동으로 분리가 되고요. 두 번째 시장 활동, 세 번째는 인력 파견 활동으로 총 3가지 활동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공익형 사업을 좀 설명드리면 포괄적으로 지금 자원봉사자인데 유급자원봉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공익의 이익을 목적으로 이위해서 이제 어르신 활동을 하는 사업이고요. 시장형 같은 경우는 어르신 수익이 발생되는 시장형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력 파견형 같은 경우는 어르신을 근처에다 소개를 해서 어르신 활동을 하시는 그런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셔요? 길거리 청소하는 거예요. 길거리 청소요? 이제 앉았으니 심란하고 네. 이렇게 나와서 돌아다니니까 좋지. 돈도 벌고. 동장님이 여기 복지 하나 신청해보라고. 네. 그래서 복지 하나 신청한 거지. 혼자하고 술이 살아. 그러니까 돈은 떠나서 물론 우리 같은 사람은 돈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그것이 우리는 이런 일을 못하면은 도둑질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어. 정부 시키는 말은 너무 고맙고 저기서 사실 이런 일 안 하고 집에 있으면 너무 시간이 안 가요. 개선할 점이라 하면은 주로 없는 사람들 좀 시켜줬으면 언제부터 이 일을 하셨나요? 내가 시방 이 일을 한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 네. 밤장으로만 계속 내가 시방 10년 가까이 하고 또 도시락이요. 도시락 배달하시는 건가요? 네, 한 4가지 정도가 있으시네요. 네, 네. 네. 여기 또
복지관 종합 복지관에서 이제 준비해서. 근데 양 다리가 없으세요. 없으셔갖고 가서 보면 굉장히 딱해요. 나왔어요. 아침 잡섰어? 자, 이거 한번 봐주죠. 직접 취재를 하셨는데요. 네, 아주 그냥 네, 목소리도 좋으시고 어떠셨나요? 네, 좀 부끄럽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이제 공익형 일자리 몇 군데와 시장성 일자리 한 군데를 방문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이제 영상에 담아봤어요. 그 공익형 일자리 이제 도시 환경 지킴이라고 이제 길거리 청소를 하시거나 도시 환경 미화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이고, 또 노인 안심 도움이라고 해서 이제 77세 된 이제 어르신이 그 가방에 이제 도시락을 메고 찾아가는데, 그분은 그날은 또 엘리베이터가 정전이어가지고 6층까지 걸어 올라가시더라고요.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건강이 어떤가 체크도 해주고 이런 노노케어 같은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것도 하셨고, 또 복지시설 도움이라고 해서 복지시설에서 청소도 하고 이제 그 배식하는 일도 하셨던 분들이 있고, 대체적으로 제가 이게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은 하루에 공익형이라고 하는 건 하루에 3시간 정도의 근무를 하면서 월 급여는 30만 원 이하의 돈을 받더라고요. 그 개인적인 생각으로 30만 원이라는 거는 너무 작은 금액이 아닌가. 그 외에 다른 돈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서는 마음이 너무 짠하고 아팠어요. 네. 그리고 또 일자리도 이렇게 홍보가 되지 않아서 대부분은 복지관이나 어디 그런데 아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렇게 알아서 물어 이렇게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좀 복지관에 대한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진짜 일을 하고 싶고 생계에 너무 쪼들린 사람들도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정보가 없고, 또 아니면 이런 주민센터라든가 그런 데에서도 연계가 돼서 그런 사람들을 좀 적극적으로 일자리에 참여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뭐 사회가 되었으면 아주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결같이 이불만 말씀하시는 거는 일하는 시간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그거는 결국은 급여가 너무 작다 하는 거와 또 일맥상통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같이 들었습니다. 네, 아유, 이제 다녀오셔가지고 되게 드는 생각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렇게 나와서 일할 수 있는 분도 사실 소수일 것 같아요. 또 그런 열정을 가지신 분들도 이렇게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도 그것도 액수가 너무 작은 거죠. 그래서 저도 좀 즐겁지만 또 그런데요. 우리 김정숙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한결같이 시간을 좀 늘려달라,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일이 있고, 뭐 주민센터나 그리고 전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복지관 가서 물어본다라고 하는데, 성북구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복지관 한 군데서 이걸 다 케어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조금 전에 오영희 마을 PD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저는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수입에 대해서 많은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한 것은 정말로 그동안에 계속 살면서 몸으로도 느꼈고, 또 너무 어르신들에게 시간을 늘리면 시간이 곧 돈이 되기 때문에 이 어른들한테 약간의 시간을 좀 늘려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항상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르신들 안전 교육하는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이 어르신들도 보면은 한 달 내내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보름 정도의 일거리를 주시는 것 같은데, 이 또한 한 달을 그냥 같이 풀로 주었으면 어른들이 가져가는 그래도 용돈이나 또 본인들이 쓸 수 있는 이런 비용이 조금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지금 현재 손자가 있습니다마는 손자한테 이것저것 사주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주머니 사정이 없다 보니, 또 남편이 연금 받아온 걸로 쪼개서 쓰다 보니 너무 어렵다는 것을 몸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얘기 듣다가 한 가지 걱정은, 지금 이제 14% 노인 인구를 이 정도로 커버를 하는데 2040년 돼서 42%, 10명 중에 4명이 어르신인 그런 사회가 되면 지금 굉장히 이런 정책들을 이렇게 개선해 놓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거라는 생각이 저는 그냥 듣고도 드는데요. 어떠신가요? 그 사회자님께서 하시는 고민 네. 아마도 저기 계시는 이재남 과장님 그 복지관에서도 하고 계실 거고, 이제 특히나 그 어르신 일자리 전담하는 저희 시니어 클럽의 어떤 그런 조직들에서도 진작에 오랜 고민과 그리고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은 비록 좀 많이 따라가지 못하고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네. 있지만 한 예로 그 이제 저희 당장에 저희 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 그 학교 그 은퇴하신 학교 교직 공무원 분들을 교직 공무원 어르신들에게 그 학교에서 보조 교사 역할을 하게 하는 네. 그거를 하시게 하는 그런 사업단이 있듯이 이 어르신 일자리도 예전에는 그 음식을 만드신다든지 그 급식을 보조하신다든지 교통 안전을 책임지신다든지 어찌 보면 단순한 기능적인 사업에서 점차적으로 기존의 경력과 그렇죠. 노하우를 네.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그 사업들이 같이 개발이 돼가고 있고 네. 점차적으로 진화를 해나가고 있다는 데서는 좀 긍정적인 네. 그 비전을 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정책 그 정부와 그리고 이러한 민간 기관과의 또 열띤 토론의 장, 그리고 네. 어르신 일자리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 방안을 위한 열띤 토론의 장과 연구들이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사회가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네. 거기에 또 어느 정도의 또 그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열심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데서 네. 저도 그 어느 정도는 위안을 갖고 그런 가운데서 저희와 같은 또 그 노인 종합복지관과 같은 기관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너무 훈훈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종합복지관에서 저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취재를 했었는데, 이렇게 의뢰가 오는 숫자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복지관에서 그 케어하기에 뭐 예산이나 직원이나 인건비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는 없나요?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네. 일단 저희 복지관이 올해 지금 공익형 사업단 7개, 그리고 시장형 사업단 3개, 인력 파견형 사업단 1개에서 총 598명의 어르신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르신들께 이제 일자리를 좀 안내하기 위해서 전담 인력 선생님들도 좀 같이 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의 수는 굉장히 좀 제한적이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저희 이 일자리 사업 어르신들 그 27만 원씩 받는 공익형 네. 사업들이나 아니면은 1년 단위로 한 210만 원씩 받는 시장형 사업들 뭐 이런 것들도 국가의 아니면 지자체의 예산을 받아서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예산 자체가 늘어나지 않으면 저희가 더 많이 늘릴 수 없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들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래도 고무적인 거는 2020년까지 그 지금 현재 한 40만 자리였던 어르신 일자리를 2020년까지 한 80만 자리까지 늘리겠다. 네. 그리고 그 어르신 급여도 점차적으로 40만 원까지는 인상하겠다라는 네. 그 고무적인 정책은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느끼시기에는 아마 네. 그것도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불어서 시장에서는, 그리고 우리 이런 어르신들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런 기관에 있어서는 공익형 사업도 중요하지만 또 시장형 사업들을 네. 조금 더 많이 활성화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여기서 뭐 공익형 사업과 시장형 사업을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공익형 사업은 그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어르신들이 방금 보셨던 어떤 복지시설이나 아니면은 학교, 급식, 스쿨저 이런 데서 이제 활동하시는 사업들인데, 이 사업은 일정 시간을 참여하시면 월 27만 원의 이제 고정된 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사업이고, 시장형 사업은 말 그대로 뭐 제조나 판매, 어떤 물품을 뭐 생산하시는 뭐 이런 작업들을 하시면서 시장에서 말 그대로 이렇게 그 물건을 이렇게 이제 생산하고 네, 판매하는 네, 이런 네. 쪽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라고 좀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은 공익형 사업과 다르게 이 활동비가 다 정해져 있는 사업들은 그렇죠.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이제 공익형 사업은 매달 27만 원씩 받으시니까. 네. 근데 시장형 사업은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공익형 사업보다는 못 받을 못 수가 받을 있는 수가 거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도 좀 차이도 있어서
나라의 재정이라는 것들은 뭐 무한정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향후 늘어나는 어르신들의 인구수를 감안해 봤을 때는 시장형 사업들이 더욱더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지원적인 부분들이 네. 좀 부족한 문제가 있어서 양쪽의 문제들이 조금 더 같이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다뤄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봐도 그런 예산을 무한정으로 이렇게 투자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요런 걸 하면서 이렇게 뉴스를 찾아보니까 뭐 일본 사례나 이렇게 해외 사례에서 어떤 이렇게 일자리를 이렇게 기획적으로 조금 만드는 게 아니라 뭐 무슨 나무를 키우는 걸 해서 그 동네에 그 마을의 전체 어르신들이 다 참여를 해서 굉장히 고수익을 높이고 이런 케이스들도 많더라고요. 네, 김정수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케이스들을 좀 알고 계신가요? 그런 케이스들이 해외는 종종 이제 우리가 문헌으로 좀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뭔가 그러면은 좀 차별화가 돼야 된다. 우리 노인 일자리도 누구나 똑같이 27만 원이라는 돈을 네. 받아가는 것보다 맞아요. 우리가 학교를 다니더라도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오고 쭉 그 과정마다 우리 어찌 보면은 돈을 더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같은 대열에 서서 단지 노인이라 그래서 똑같은 대접을 받는 것은 원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맨 처음에 이 노인 일자리가 시작되었을 때는 뭐가 있었냐 그러면 교육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바뀐 것이 뭐냐 그러면 재능 나눔 활동이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기 아주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서 이분들은 어찌 보면 그냥 재능 활동, 자기 재능 기부라든가 이런 것만 가서 할 수 있고 나머지 돈이 들어도 더 들었을 것이고 이분들이 세상 살아오시면서 그러면은 그런 것을 조금 보완을 해서 정부가 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어떤 차별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시급하지 않나 네. 저는 이런 걸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좀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네, 수립하는 것이 그렇죠. 필요한 것 같은데 예. 뭐 이런 말씀드리면 어쩔지 모르지만 사실 청년들도 일자리가 부족하고 네. 그래서 세대별로 지금 편한 세대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미리미리 계획하고 연구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우고 이런 거는 불가능한가요? 노인 일자리를 이렇게 문제 이슈화하고 얘기를 하면 청년 일자리가 더 시급하다 이런 말들이 그렇죠. 목소리가 더 커요. 네. 사실상 그렇고요. 사실상 청년 일자리도 지금 굉장히 시급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또 우리 선배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또 그것도 또 틀린 말이에요. 아, 우리도 지금 우선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쟤네들은 아직 젊으니 살 날이 더 많으니까 우리부터 해달라고. 그러니까 정부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죠.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그 문제는 그런 거, 그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고 네. 어르신 일자리는 어르신 일자리인 것 그렇게 같아요. 그렇게 왜 얘기를 하고 있는 상정되는 거예요. 게 아닌 네. 거고 우리나라의 박사님들과 그 연구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대학들도 많고. 네. 그럼 따로따로 연구해서 각자 잘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정책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네. 제 생각은 이거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게 청년이 곧 또 어르신이 되세요. 그렇죠. 예. 청년이 행복해야 어르신이 행복할 수 있고요. 쭉 연결이 돼서 어르신이 행복하셔야 다음 세대의 또 청년들이 또 행복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이제 경제 발전의 어떤 그런 성향이 좀 있나 봐요. 급하게 단기적으로 네. 시야를 갖고 단기적인 집중력은 높지만 네. 장기적인 그런 거시적인 안목은 네. 좀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경제 성장에 집중을 했던 결과가 꼭 그 당시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됐던 그런 젊은 세대가 지금은 어르신이 됐고 네. 그분들은 어떠한 그런 열심하게 그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시면서 어떤 부분은 양보하고 희생하셨던 부분에 대한 맞아요. 그러한 그 보상을 보상. 받기도 전에 당장의 생계 문제에 처해지게 되고 어찌 보면 이거는 어떠한 참 쉽지 않죠. 이게 쉽지가 쉽지도 않고요. 네. 문화적인 부분도 아니고 경제적인 부분도 아무튼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서도 정하기도 어렵고요. 대신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건드려야 될 문제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비록 여기 성북구이긴 하지만 이러한 식의 문제 제기와 그리고 관찰과 그리고 이러한 식의 계속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 자체가 어떤 그러한 부분에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저는 지금도 실마리가 풀려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에 한 10년 전만 해도 이러한 시스템에 이러한 부분이 지역에서 거론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정부의 문제 또는 어떤 개개인의 그 어르신의 문제로 치부됐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지금 마을 방송 마을은 지금 프로그램을 굉장히 지금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조금 저도 좀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아까 우리 김정숙 선생님도 말씀하셨고 또 저희 이제 김세희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르신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들이 지금 굉장히 단순하고 그다음에 그냥 단순 뭐 청소 아니면은 무슨 뭐 경비 뭐 이런 식으로 좀 단순 노무직에 좀 많이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어르신들이 그 근무하시는 근무 환경도 그다지 좋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급여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조금 더 나아지려면 조금 더 어르신에게 조금 더 적합한 일자리들이 조금 더 많이 더 개발돼야 된다고 생각을 차별적인. 들고요. 차별적인. 그러니까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도 있을 거고, 어르신에게 조금 더 적합한 일자리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개발을 해 나가서 청년은 청년대로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능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들, 또 어르신은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또 경륜, 그리고 어르신들의 신체 활동 능력에 적합한 일자리들을 같이 개발해 나간다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르신들이 이런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좀 되게 제한적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은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요즘에 나오는 뭐 스마트폰도 잘 활용하고, 그래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좀 얻을 수 있겠지만, 어르신들은 그 젊은 세대와 비교했을 때는 정보의 격차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조금 더 많이 잘 알 수 있는 그런 정보 접근의 용이성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같이 하고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홍보네요, 홍보. 또 한 가지는 이제 성북구는 특히 이런 마을 활동, 마을 사업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도 자기 나름의 협동조합도 만들고 해서 하는데, 그런 것들 틈새에서 아마 일자리나 그런 손길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어요, 마을 사업에. 이렇게 제가 보면 그런 사업들에 어르신들이 좀 같이 협력해서 하면은 인건비 적지만 그런 공모 사업의 인건비를 좀 받을 수 있고, 뭔가 그런 틈새나 이런 분야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각자 따로 사업들이 따로 돌아가서 서로 정보도 모르고 어르신은 어르신들이 힘들고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각자 영역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성격의 그 일자리라고 하더라도 노인은 노인의 별도 사업인 거고요. 그 노숙인은 노숙인의 별도 사업인 겁니다. 영역이 너무 구분이 돼 있다 보니까 충분히 이게 어느 정도 어우러지면 예산 절감과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역이 구분되다 보니 그냥 쉬운 예로 뭐 볼펜 한 자루를 이 사업에 쓰게 되는데 같이 쓸 수 있는 볼펜인데 이 노숙인 사업에서 한 자루 사고 어르신 사업에서 한 자루 사고 볼펜의 그 사용 효율성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많이 열띤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영상이 하나가 더 남았어요. 오영희 PD님께서 취재해 오신 마지막 영상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여기 지금 언제부터 일을 시작하셨나요?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10시에서 1시까지. 그렇게 일을 하시면 얼마 정도를 받으시나요? 보통 여기서 주는 액수. 홀 정리하고 주방에 들어가서 뭐 모든 일을 도와줍니다. 노인들한테 일자리 주니까 좋죠. 일주일에 3번 오는 겁니다. 고정이라고 할 수는 없죠. 좀 더 시간을 좀 들여서 조금 더 주면 좋죠. 뭐 혹시 해볼 생각 없냐 그래갖고 물어봤더니 종합복지관에를 가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 가갖고 이 양반하고 똑같이 왔어요 여기를. 그냥 주방에도 하고 홀에도 하고 그냥
다 그냥 거기 생활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일자리를 보통 모르고 있어서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디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정보를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뭐 그냥 잘 모르니까 주민센터를 가든지 그러면 이제 뭐 그냥 이렇게 어르신들 여러 어르신들 운동 가서도 두고 그만 복지관에 가서 알아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그냥 그런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분도 한다고 뭐 아 거기 가봐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더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항상 저는 행복하고 너무 행복한 여자입니다. 제가 8월 달부터 했습니다. 복지관이요. 아, 성북 복지관에서 예, 예. 지금 뭐 보통 그냥 그 애들이 좀 이렇게 뛰고 뭐 그러면 얘들아 조심하거라. 네. 예, 위험하다 이 예. 정도죠. 차들이 들어올 때는 아예 차단을 시키고 못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자 손녀 같은 어린 아이들이 학교 올 때나 집에 갈 때 안전하게 갈 수 있게끔 하는데 보람을 느낍니다. 성북 노인 일자리 복지관이 있어요. 네. 거 와서 문의하게 되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6년이요? 엄청 베테랑 되셨겠네요. 저번에 7년 됐어요. 7년. 지금 이 일자리는 어떻게 해서 알게 되셨어요? 저 복지관에서 알고 왔어요. 복지관에서. 이거 일주일에 한 번 8시간 해요. 수요일 날 하루만. 아, 24만 원이. 24만 원요? 예. 이 일을 하시면서 무슨 뭐 어떤 때 보람을 느끼시거나 그러셔요? 아 이런 거 벌어다가 손자 용돈 주고 용돈 쓸 때가 좋죠. 뭐. 아, 용돈. 예. 일을 더 하게 했으면 좋죠. 뭐. 더. 돈도 좀 더 주고. 예. 그게 다 바른 일이죠. 뭐.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2번 나오면 되지요. 그런데 한 푼이 아니니까.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70대 후반, 80대 넘으신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것을 보니까 일자리가 정말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계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여가 활동을 위해서도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노인 일자리에 대한 이제 앞으로 뭐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예산도 필요하고 정책도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이제 하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바람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 부분은 꼭 한 가지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섬이고요. 그냥 조그만한 한 마을입니다. 근데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이곳에 사시는 분들의 평균 연령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사르디아 섬이라는 곳입니다.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여기에 100세 이상 인구가 이탈리아 본토의 100세 이상 인구의 6배 정도가 되고요. 미국의 10배 정도가 100세 이상의 인구입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듯이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연령이 훨씬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7배 정도, 전 세계적인 평균이 7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근데 특이하게 이 섬 인구들은 여성과 남성의 100세 이상일 비율이 1대1입니다. 거의 1대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학계와 그리고 어떤 연구단체에서 이 섬에 대해서 한번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장수의 기본 요소로 먹는 거, 공기, 환경적인 요인을 많이 보는데요. 근데 이곳 같은 경우는 섬이다 보니까 공기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그런 물리적인 환경에서는 별반 다를 게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집 사이의 밀도가 굉장히 높았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끼리 마주치는 그런 확률도 높고요. 또 하나 특이점의 하나가 100세 이상이신 분이 혼자 사시는 경우가 한 케이스도 없었답니다. 네. 그러한 점에서 여기에 공통적인 코드가 뭘까? 어떤 학자가 정리를 한 부분은 이거는 사회적인 관계다. 사회적인 관계라 하면 사회적인 친밀감이다.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이 어르신들이 항상 일을
했답니다. 일을 놓지 않으시는 어르신들이시랍니다. 네. 자, 여기에 저는 저희 지금 현재는 그 어르신 일자리 전담기관 그 관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비단 그 저희 기관뿐만이 아니고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 앞으로 바라봐야 되는 방향이고, 아까 그동안 긴 시간 동안 계속 논의가 되었던 어떤 그런 부분의 핵심 그 해결 실마리가 되는 그런 단어가 사회적 관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됐는데요. 또 나머지 홍보, 일자리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마무리로 한 말씀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저도 좀 홍보 쪽 얘기는 아니고요. 일단은 그 어르신들의 일자리, 특히 이제 지금 이제 아까 오프닝 영상에도 봤지만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에 대한 부분들도 나옵니다. 근데 지금 서울시나 이런 데서는 이제 50+ 센터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그분들의 어떠한 사회 재참여를 위한 여러 가지 교육 활동들, 여러 가지 여가 활동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앞서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00세 시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베이비 부모 세대도 분명히 새로운 일자리나 새로운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이제 후기 노령이라고 할 수 있는 한 70대 이상 어르신들도 건강하신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조금 더 많은 일자리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위한 이제 취업 훈련 센터나 교육 센터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러한 교육과 훈련을 할 수 있는 센터가 만들어진다면 어르신들의 일자리의 그 종류가 단순 노무직뿐만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해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취업 훈련 센터와 또 기업들이나 어떤 이런 것들까지 연계가 된다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취업으로 연결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어르신 취업훈련센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런 것들이 단계별로 한 번에 늘어나지 못한다면 권역별로라도 좀 해서 좀 더 늘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또 있고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또 저희 직원들도 있거든요. 그 어르신 전담 인력. 이 친구들이 처우가 조금씩 더 나아지고는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좀 굉장히 좀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무기계약직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어 있지만 절대적인 급여 수준이 좀 낮은 편이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서 고용이나 급여가 좀 안정치 않은 상황에서는 일하다가 중간에 이제 그만둘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들을 조금 더 지속성 있게 아니면 꾸준하게 펼쳐나가기에는 좀 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사자들의 어떠한 그 일자리와 관련된 종사자들의 처우도 또 같이 조금 더 향상이 된다면 조금 더 안정적이고 더 발전적인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을 조금 더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요. 이 영상을 서울시도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또 김정 선생님. 예. 끝으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요. 그 사회복지 정책은 요람에서 무덤까지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정부에서 나와서부터 죽을 때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을 모토로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좀 지향하고 있는 것은 뭔가 그러면 보편적인 정책보다 선별적인 정책도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까 사전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사회자님께서도 그 말씀을 했듯이 행정적인 전달 체계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뭔가 그러면 그 지금 공무원들을 좀 제가 주민 패널로서 지적을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봐온 것으로 보면 앉아서 책상머리에서 우리는 페이퍼 하나로 모든 것을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사회복지 정책을 하거나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나가서 현장을 좀 볼 수 있는 이러한 분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뭔가 그러면 예전에 제가 저기 노원구에서 봉사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인데요. 어느 댁에 연탄 배달을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댁에 300장의 연탄을 배달을 하러 갔는데
웬 말입니까? 그 집 앞에는 에쿠스라는 차가 서 있었어요. 그러면 이 댁에는 300장의 연탄을 들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분 때문에 다른 세대가 피해를 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은 이 사회복지를 하고 계신 분들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 그러면 마을에 있는 통반장들이 이런 것을 다 체크를 해서 누구네 댁에 이번에 연탄 몇 장이야, 누구네 집에 몇 장이야, 이것만 보고를 올리면 이 동사무소에서나 구에서는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제가 보완점은 뭔가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그런 것을 개선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일자리가 없는 것도 가장 문제이지만 이러한 것들도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정책이 아닐까 싶고요. 끝으로 마지막으로는 이런 것이 해결점은 되지 않겠지만 이 노인 일자리를 개선하려 그러면 첫 번째 고령자 촉진법을 좀 개선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청년 일자리는 오늘 뭐 대두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분들에게도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려 그러면은 근로기준법을 또 조금 개정을 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뭔가 그러면 뭐 스페인, 이탈리아, 뭐 영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한국 이렇게 제가 몇 군데를 쭉 정년 제도를 한번 살펴보았더니 우리나라가 가장 미흡하더라라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혹시 이러한 것들을 체크가 되고 보신다면 이런 것에 조금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진짜 너무 전문적인 말씀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오영희 PD님께서는 이제 좀 더 하실 말씀이 계신가요? 밝고 명랑하게 하시는 분들이 포장, 있었어요. 네. 예, 포장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하시니까 분위기도 굉장히 굉장히 화해롭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노인 일자리는 노인의 이제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아주 액티브를 주는 그런 거가 되지 않겠어요? 그 활동 능력을 보장하고 그리고 보장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는 이제 빈곤을 또 없애줄 수 있는 뭐 14.7%를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고 또 의료비도 54만 6천 원이 절약이 된다고 합니다. 뭐 사회적 관계망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시켜줄 수 있는 효과도 있고 자아 존중감을 주거나 아니면 또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켜줄 수 있으니까 이런 노인 일자리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정부에서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도 다 이제 받아들여 주셔서 네. 골고루 많은 사람들 지금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가고 있고 네. 우리도 곧 그곳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많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많은 다양하고 많은 일자리들이 창출되고 홍보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이제 마무리 때 돼서 정말 중요한 정책과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시니어 클럽. 네. 네네. 아마도 과장님도 마찬가지실 거고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당장이 저 같은 경우는 한 15년 뒤면 마찬가지로 저도 은퇴 시기고요. 네. 이 일자리 제가 또 제2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렇죠. 손주 용돈을 줄 수 있는 돈을 벌기 위한 아유. 일자리를 찾으러 다닐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근무하는 동안 만들어내지 못하면 저도 지금 똑같은 고민에 저기 인터뷰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 마음으로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주민 패널 분들과 관계자 분들께서 얼마나 그 주위에 대해서 많이 관찰하시고 연구하셔가지고 다들 진짜 그 서울시 정책이나 뭐 이런 부서에서 다 귀 기울여 드려야 될 그런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이것이 이제 뭐 이야기의 첫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늘 뭐 준비도 많이 부족하고 했지만 앞으로 성북구에 어떤 어르신 정책이 또 생겨나고 뭐 잘 돼 가는지 계속 이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을은 지금 화이팅 100세 시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이팅 외치면서 우리도 마무리 지어 볼까요? 네. 네. 100세 시대 화이팅! 화이팅!